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베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10월 5일 챔피언스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틱 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틱은 챔스에서도 리그와 같이 꽤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이다. 사실 강호들과의 경기에서는 상당히 박스 안으로의 진입을 어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수비적으로도 대량 실점이 잦은 편인 것은 불안 요소다. 이어서 라치오는 지난 경기에서 카탈디와 임모빌레를 쉬게 한 영향을 극복해내지 못했다. 결국 챔스를 대비한 로테이션으로 패배를 각오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카탈디가 나온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공격력이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다.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공백을 생각보다 크게 느끼고 있어 카탈디가 마음 놓고 공격 전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많은 편이다. 수비진의 대량 이탈로 인해서 라치오가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올 시즌 라치오의 중원 전력도 많이 힘을 잃은 상황이고 이것이 주포 임모빌레에게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라치오도 다득점 여부를 쉽게 점치기 어려워 보인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라치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강팀에게 다소 약하다. 그 이유는 중앙에서의 압박 대응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인데 최근 변형 3백을 통해 재미를 보고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외지잔의 압박 대응이나 패스미스는 여전했던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밀란은 수비진의 높은 라인 때문에 꽤 고전하는 편이다. 키에르의 기동성이 나이로 인해서 떨어진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아데엠이나 말런 같은 기동력을 보여주는 역습에는 똑같이 약하다. 물론 밀란도 지루를 타겟으로 하는 롱볼이나 양측면의 균형을 바탕으로 도르트문트를 공략할 만한 수단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단 양 팀이 매우 라인을 높게 잡는 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뒷공간이라는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난전 양상으로 갈 상황이라면 승부에서는 변수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뉴캐슬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캐슬은 최근 기세를 바짝 올리면서 초반 기복을 점점 회복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올 시즌에도 전력이 한 수 아래인 팀을 상대로는 강하지만 챔스권을 경쟁하는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로는 상대가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는 한 약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어서 파리 생제르맹은 우가르테, 에메리가 없으면 꼴찌팀을 상대로도 중원을 장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 경기에서는 두 선수가 나오며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보여주었던 강한 압박 능력을 보여줄 소지는 크다. 다만 뉴캐슬의 중원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도 상당히 좋은 만큼 무아니의 고립과 음바페의 개인 기량으로만 공격을 풀어가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생각보다 골이 안 나오는 경기가 나올 수 있다. 일단 뉴캐슬의 중원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파리의 기복 있는 중원 장악력과 베라티 배제 이후에 떨어진 중앙 창의성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물론 뉴캐슬도 아직 챔스권에서 꾸준하게 놀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기는 했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뉴캐슬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라이프치히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맨시티와 상당히 챔스 무대에서 자주 만났던 편이다. 하지만 홈에서는 라이프치히가 맨시티를 상대로 1승 1무로 전적이 상당히 좋다는 점은 참고하면 좋은 기록이다. 물론 이긴 경기에서는 상대 수비수 워커의 퇴장이라는 행운이 있긴 했지만 로드리를 저격하면서 홀란드까지 같이 영향력을 줄여버린 경기도 치른 만큼 기대해 볼만 하겠다. 이어서 맨시티는 로드리가 챔스에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답답했던 양상에서는 어느 정도 탈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언급했듯이 생각보다 로드리의 영향력이 줄어들 경우에는 얇은 스쿼드로 인해 변화를 줄 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은 불안 요소다. 맨시티의 고전을 생각해 볼 만한 경기다. 로드리의 출전은 가능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 로드리가 묶여버리는 경우에는 변화를 줄 만한 카드가 많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생각보다 홈에서는 라이프치히가 맨시티를 상대로 뒤지지 않는 전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츠르베나 지베르다 대 영보이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베르다는 일단 영보이즈가 챔스에서는 중앙을 틀어막고 숙이는 양상이 잦은 편이다. 결국 지베르다가 리그에서 보여주는 주도적인 경기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봐야 할 듯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베르다는 잘 안 지는 편인 것은 긍정 요소다. 이어서 영보이즈는 리그에서는 강호라서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양상을 자주 만들기는 한다. 다만 챔스에서는 전력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오히려 원정에서 기대 득점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지베르다의 화력과 홈 강세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일단 영보이즈가 숙이고 들어가는 양상을 챔스에서는 꽤 보여주는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의 지베르다는 상당히 안정성을 보여주는 편이다. 홈에서 20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지베르다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FC 포르투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르투는 홈팀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실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단 바르샤를 상대로 미드필더 맞불을 놓는 것이 그다지 좋은 것은 없는 상태다. 마르카노와 사누시의 공백으로 인해 팀 전원이 수비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할 필요도 있는 상태다. 이어서 바르셀로나는 대용의 이탈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엘클라시코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중원에서 해주는 것이 매우 많은 대용이라 이 역할을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생각보다 지난 경기 세비야전도 답답했고 올 시즌 셀타비고나 헤타페 등 수비와 역습 성향의 팀에게 고전했던 경기도 잦았다. 바르셀로나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본다. 포르투가 실리적으로 나서는 경우라면 대용이 빠져 내용이 답답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리그에서 보여주는 약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포르투도 수비진의 누수는 있는 편이지만 일단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답답하게 할 만한 두 줄 수비의 가동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